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 상승력을 조금 가져가다가 다시 한번 또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 2750원을 안착시키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다음 플랜은 3000원 라인대 이 부분의 움직임을 더욱더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3,000원대 라인을 돌파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고, 다시 한번 2,500원에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2,750원 안쪽으로 마감을 한다. 그렇다는 건 이제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올 자리는 지지 라인이 2,750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XRP 코인이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가져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부분이었어요. 자, 지긋지긋하시죠? 자, 미국의 관세 부분이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의 모습을 가져왔냐? 이 부분에 트럼프의 언급된 부분 중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떨어져도 코인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렇게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 시장에 하방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은 어떻게 느낍니까? 아,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렇게나 떨어질 것을 예상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을 충분히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을 압박할 만한 수준의 정말 팬데믹급 파괴력을 갖고 왔고, 그러한 부분에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뉴욕 증시 또한 엄청나게 폭락했지만 디지털 자산의 14억 달러가 청산당했어요. 니플 등 주요 알트코인은 1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가져왔다라는 거 엄청나죠. 정말 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얼마 없을 정도로 급락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죠. 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식시장 또한 사이드카 바로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부분 또한 나왔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즌 이후에 가장 급격한 하락 압력을 가져왔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만큼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의 관세가 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당연하겠지만 관세라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바로 물가로 연결되죠.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럼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로 계속 동결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 금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냐? 자, 관세를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에선 이 물가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거나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에 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까?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래의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에 투자했고 코인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 어떻게 할까요?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죠. 이 이야기는 금리가 높이 올라간다. 아니면 고금리에 유지가 된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의 시장에선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 관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라는 시장의 불안감 또한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시장에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어요. 근데 어제 날짜 밤 10시에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니플은 가격이 급락해도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이었지만 그거 이외로 해당되는 XRP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코인 시장으로 이동되는 반사 이익되는 움직임도 보였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확실한 브레이크라인을 잡고 재차 반등력을 높일 가능성 또한 매우 높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이 미국이란 나라에 달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내용이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그리고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요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SEC랑 XRP랑 이제는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근데도 왜 이게 안 나오는 것이냐? 아직 SEC 의장이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멘텀들은 이제부터가 하나씩 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모멘텀이 출현된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관세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이었다면 해당되는 모멘텀은 이후에 움직임이 더욱더 급격한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RP 수화를 기반한 첫 ETF가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4월 8일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이 ETF에 대한 기대감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을까? ETF라는 건 뭡니까? 바로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고래들의 자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ETF 펀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이제는 곧 XRP ETF가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밑으로만 향해져 있고 추세가 꺾인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고래가 유도하는 경우일 수가 있겠죠. 왜? 지난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거든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이 최저가에 매집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제가 이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는 뭡니까?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건 뭐죠?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 최저가를 만드는 게 매집입니다. 이때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는 거. 고래들은 어떤 걸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최저가의 매집 환경을 먼저 만들고 진입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고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고래들은 특히나 XRP 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싶겠죠. 왔다 갔다 이러한 박스권 형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어떤 걸 만드니까 지금처럼 지지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만든다라는 거. 2750원 여기가 라인이 2750원이거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2000원까지도 2500원까지도 하방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공포 심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술적 분석 당연히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해야지 보다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는 거,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코인 물론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있을 것인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가는 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고래들은 왜 매집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듣기 전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링크를 클릭해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답글 남겨드릴 거거든요. 먼저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리플코인, 왜 고래들은 리플코인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스위프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위프트라는 건 뭡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 현재 가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 국제 무역에서 해당되는 스위프트 거래는 변변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스위프트를 대신할 수 있는 리플 코인이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틀리냐?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원화 금액에서 일본에 있는 금액을 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달러로 먼저 바꾸고 나서 이 달러를 다시 일본 돈으로 바꾸죠. 이게 바로 스위프트의 구조입니다. 근데 XRP 같은 경우는 국내 XRP에서 해당되는 일본의 XRP로 바로 다이렉트로 쏠 수가 있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도 엄청나게 절약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는 뭐라고 했죠? 미국이란 나라가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코인 시장의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치면서 SEC는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리플 코인과 이제는 미국 SEC 그리고 미국의 기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실한 XRP 코인의 모멘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스위프트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이 최근에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했죠. 자, 리플의 커스터디 상품화를 표시하면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이 부분은 미국의 기관과 기업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지원이다. 자, 해당되는 커스터디가 뭐라고 했죠? 이 커스터디 사업은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수탁 사업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끊어주죠. 마찬가지로 XRP 코인, 이 커스터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국적 은행, 스위스 지사와 프랑스의 금융기업 소시에테에서 확실하게 해당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건 그만큼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미국의 기관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뭐라고 하죠?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으로 우리는 쓰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 될 수 있을 것인가? SEC 웹사이트에 나오는 제안서에 따라서 해당되는 벌금 부분을 XRP로 낸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도 비축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XRP, 리플 코인 또한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죠. 이건 확실하게 이 XRP 또한 미국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 안정적인 상승력은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가 시작됩니다. 다만 관세라든지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크게 압박하는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힘들게 만들죠. 공포 심리가 엄청나게 자극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확실한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지금 이 시점을 확실히 지지받으려고 한다, 안 한다,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죠. 다만 현재 시점에 확실한 지지라인을 평가받고 있던 2750원 라인대를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지금 새로운 지지를 형성하면서 이 박스권 라인에서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에 관점을 가져가면서 확실한 비중 관리 또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을 보일 겁니다.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단가고, 이 라인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비중 관리와 해당된 매수 매도 대응, 그리고 수익 구간까지도 확실히 확인하면서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라인에서 브레이크 라인을 잡을 건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또한 수익을 얼만큼 늘릴 수가 있는 건지를 먼저 판단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하셔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링크만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죠? 이 말인즉슨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무료니까 먼저 자료를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